오늘 아침 코스피가 4% 이상 급등하며 6,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에서 6% 올랐고 SK하이닉스는 7% 넘게 뛰었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을 사들이는 동안 개인은 1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7월 대폭락 이후 처음으로 시장이 제대로 반등하는 장면이 오늘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급등의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미국 CPI 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 환원 기대,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양사지분 직접 인수 추진 소식, 이 세 가지가 같은 아침에 맞물리며 수급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풀어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호재 각각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개인이 1조 원을 파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9천억 원 이상을 사들인 이 수급 역전이 오늘도 반복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오늘의 반등이 진짜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7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3.4%로 6월 3.5%에서 소폭 둔화됐고, 근원 CPI는 2.5%로 전월 2.6%에서 내려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헤드라인 0.1%, 근원 0.2% 상승해 시장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예상보다 좋거나 나쁘지 않고 딱 예상대로 나온 겁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발표 전 52%에서 발표 후 59%로 올라갔습니다. 인상 확률이 48%에서 41%로 낮아진 겁니다. 여전히 41%의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건 리스크이지만 방향이 동결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 건 사실입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두 개의 AI 인프라 기업이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고 주가가 19.28% 급등했습니다.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실적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확인이 됐습니다. 마이크론이 4.92%, 엔비디아가 3.03% 오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이 흐름이 오늘 한국 반도체주에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 외국인이 6,281억 원, 기관이 3,021억 원을 순매수하며 합산 9천억 원 이상이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개인은 9,89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올해 내내 반복된 패턴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동안 개인이 팝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후 방향은 기관과 외국인이 맞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장 초반 코스피는 4.47% 급등하며 6,872.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68%, SK하이닉스가 5.54%로 마감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삼성전자 5%부터 6%까지, SK하이닉스 7% 이상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대폭락으로 쌓인 낙폭의 일부를 이틀 연속으로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급등의 원인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각각을 과장하지 않고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 첫 번째, CPI 3.4%가 왜 호재이고 얼마나 강한 호재인가입니다. CPI가 예상대로 나왔다는 건 나쁜 놀라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3.4%가 연준의 목표인 2%보다 여전히 높지만 방향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6월 3.5%에서 7월 3.4%, 그리고 근원 CPI도 2.6%에서 2.5%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왜 반도체주의 호재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CPI가 내려간다는 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명분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 두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첫째, 미래 이익을 할인하는 비율이 낮아져 성장주 가치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가 더 높아 보이는 겁니다. 둘째, 달러가 약해지면서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고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나 이 호재에 과도하게 흥분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59%라는 건 아직 41%가 인상 가능성으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59%, 뒷면이 41%인 상태입니다. 아직 양쪽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JP모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CPI가 9월 인상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앞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0.3%에 근접하면 연준이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CPI의 정확한 의미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단 피해갔다입니다. 금리 인상이 확실히 없다가 아니라 이번 달은 인상 안 할 것 같다는 정도입니다. 이게 시장에 강한 안도감을 줬지만 다음 CPI와 잭슨홀 발언까지 봐야 방향이 확정됩니다. 핵심 질문 두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기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얼마나 믿을 수 있나입니다. 주주 환원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 환원은 회사가 번 돈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당금, 즉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분기마다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둘째는 자사주 매입으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소각하는 겁니다. 주식수가 줄어드니 남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KB증권이 오늘 내놓은 분석이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향후 3년간 최소 600조 원 이상의 주주 환원과 7%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합산하면 양사의 주주 환원 규모가 최대 3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60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 정부 연간 예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배당 수익률 7%라는 건 주식을 사두면 매년 가격의 7%를 배당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부터 4%까지인데 7%라면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수치일까요? 중요한 건 이게 아직 확정 발표가 아니라 기대라는 점입니다. 조만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새로운 주주 환원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이 발표가 실제로 나와야 기대가 확정으로 바뀝니다. 오늘 상승의 일부는 이 기대가 선반영된 것이고 실제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치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표가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면 이게 진짜 중장기 모멘텀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구조적으로 저평가해온 이유 중 하나가 주주 환원이 약하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년간 600조 원 주주 환원을 공식화하면 이 디스카운트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 세 번째, 테마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게 왜 중요한가입니다. 테마색이 낯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색은 싱가포르 국부펀드로 운용자산이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투자기관 중 하나입니다. 국부펀드는 나라의 재산을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엔비디아나 애플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것처럼 국부펀드의 투자 결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테마색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집행 시점을 타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오늘 급등의 세 번째 엔진입니다. 왜 테마색이 지금 이 시점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테마색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30%부터 50%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이고 3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가 예상됩니다. HBM 슈퍼사이클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테마색이 지금을 저점이라고 판단한 데는 이 세 가지 논거가 있을 겁니다. 부푸펀드의 투자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을 보고 들어가는 장기 투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보는 돈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 신호의 무게가 일반 투자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단기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 포인트인 이유가 있습니다. 테마색 외에도 블랙록이 이미 포스코홀딩스 지분을 6년 만에 재매수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한국 대형주를 다시 담기 시작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외국인 수급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진다면 7월 대폭락 이후의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외국인 6,281억 원, 기관 3,021억 원 순매수, 개인 9,898억 원 순매도. 개인이 파는 논리는 단순합니다. 7월 대폭락 이후 반등이 나왔으니 차익 실현할 때다. CPI가 예상대로 나왔다는 게 엄청난 호재는 아니다. 여전히 41%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리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식이 올랐을 때 일부를 실현하는 건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논리는 더 복잡합니다. 테마색이 들어온다는 건 지금이 장기 저점이라는 신호다. 주주 환원 600조 원 발표가 나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CPI 둔화로 금리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 확인됐다.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라는 펀더멘털이 살아있다. AI 인프라 투자가 코어 위브와 슈퍼마이크로 실적으로 재확인됐다. 설명이 복잡하지만 5가지 논거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오늘처럼 복합 호재가 터지는 날의 패턴이 있습니다. 개인은 단기 시각으로 이미 올랐으니 팔자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은
중장기 시각으로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이라는 매수가 나옵니다. 7월 내내 반복된 패턴이 오늘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벤트는 세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공식 발표 시점, 잭슨홀 미팅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테마색 투자 집행 공식화입니다. 좋은 시나리오, 주주환원 공식 발표가 기대에 부합하고 잭슨홀이 비둘기적인 경우, 첫째, 삼성전자가 3년간 600조 원 주주환원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SK하이닉스도 유사한 규모의 계획을 내놓으면 오늘 기대감이 확정으로 바뀌면서 외국인 추가 매수가 이어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중장기 스토리가 수치로 증명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둘째,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잭슨홀에서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온건한 발언을 하면 9월 동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반도체주에 추가 산소 공급이 됩니다. 셋째, 테마셋 투자가 공식화되고 이후 다른 국부 펀드들이 연달아 한국 반도체 대형주에 진입하는 신호가 나오면 외국인 수급이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증거가 됩니다. 나쁜 시나리오, 주주환원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잭슨홀이 매파적인 경우, 첫째,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발표가 600조 원보다 크게 적은 규모로 나오거나 시기가 모호하게 발표된다면 오늘 선반영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둘째, 잭슨홀에서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강경한 발언을 하면 9월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오늘 반등분 일부가 반납될 수 있습니다. 셋째, 8월에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다음 CPI가 3.6%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면 지금의 안도랠리가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형별 행동 기준입니다. 첫 번째, 7월 대폭락 기간에 저점 매수한 장기 보유자 여러분, 오늘까지 이틀 연속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6.68%, SK하이닉스 5.54%, 오늘 추가 5%부터 7%까지 상승, 단기 수익이 실현되는 구간입니다. 전부 팔거나 그대로 보유하는 극단적 선택보다 보유 물량의 20%부터 30%까지는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주주환원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발표가 기대에 부합하면 보유 비중을 다시 늘릴 수 있고 미치지 못하면 차익 실현한 부분이 리스크 해지가 됩니다. 두 번째, 오늘 급등을 보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틀 연속 반등 이후 오늘 4%부터 7%까지 더 오른 가격에 추격 매수하는 건 부담스러운 타이밍입니다. 주주환원 공식 발표가 나오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게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진 진입 전략입니다. 발표가 좋으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고 발표가 실망스러우면 조정 후 더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할로 접근한다면 오늘 장 초반보다 장 후반 수급을 확인한 후 소량 진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현금 보유 중인 관망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호재가 동시에 터졌다는 건 이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과 다를 가능성을 높입니다. 테마색 투자 결정, 주주환원 기대, CPI 안도, 세 가지가 모두 중장기 구조적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환원 공식 발표와 잭슨홀이라는 두 개의 검증 이벤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이벤트를 확인하고 방향이 유지된다면 그때 분할 진입을 시작하는 게 가장 확실한 근거를 가진 전략입니다. 오늘은 결론의 날이 아닙니다. 세 가지 호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7월 대폭락 이후 가장 강한 반등이 나온 날이지만 이 반등이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 확인하려면 주주환원 공식 발표와 잭슨홀이라는 두 번의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가져가실 핵심 인식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급등의 세 가지 원인은 각각 다른 시간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CPI 안도는 단기 매크로 변수이고 주주환원 기대는 중기 펀더멘털 변수이며 테마색 투자는 장기 구조적 변수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의 무게는 하나가 터졌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둘째, 오늘도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이 패턴이 7월 내내 반복됐고 결과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테마색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기 투자자가 지금 들어오겠다고 결정했다는 사실, 이것 하나가 오늘 가장 무게 있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런 복합 호재와 수급 분석을 매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이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채널이 닿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